자, 14번 문항을 풀기 전에 개념을 좀 복습을 하면은 이게 원에서의 접선 스타일이거든요. 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배우는 앞으로 미적분을 배우건 뭘 배우건 접선 스타일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곡선 위에서의 접선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과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인데요. 일맥상통하는 것은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중에 접한다는 이 위치관계를 쓰는 겁니다. 자, 원과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녀석이랑 우리가 측정했던 이 원의 무슨름이랑 반지름이랑 어쩔 때 접할 것 같습니까? 같을 때 접할 것 같죠? 그래서 반지름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라고 놓고 항상 접선을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스타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타일은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스타일이에요. 원 위의 점이 x1, y1으로 주어졌을 때 접선 스타일이고요. 이 녀석은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원의 중심이 0,0일 때가 교육 과정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요. 이 녀석은 x1, x 그 다음에 y1, y는 r의 제곱으로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외워두시고 조금 아쉬운 단점은 뭐다?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쓰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 위의 점이 만약에 3,4라면 3x 플러스 그 다음에 4y가 반지름의 제곱이 9라면 9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일은요,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스타일이고,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접하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을까 이런 내용이죠. 근데 마이너스 2로 접하는 녀석은 이거일 수도 있고요. 요 밑에서 이 녀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스타일은 두 가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구하해 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녀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게임인데요. 직선의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 요거는 이제 달라지겠죠, 문제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n 이렇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이 n이라는 y절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뭐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 즉 이 직선의 일반형과 원의 중심이 만약에 a, b라고 놓으면 a, b 사이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다라고 견적을 내시면 깔끔하게 r, 이 n 값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r도 숫자로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를 두 개를 깨끗하게, 기울기가 아니라 이 y절편을 두 개를 깨끗하게 구해내신 다음에 둘 중 하나 쳐내는 건 또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없다면 둘 다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인데요.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내가 몇 컴마 몇을 알고 있어요. 3,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4에서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주문이 나올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개를 작도를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하나도 나오지만 당연히 이쪽 방면에서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마찬가지 2번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게 설계를 해가지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역시 뭐다? 반지름과 같다라는 기술을 쓰시면 됩니다. 결국 원의 중심,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기술만 쓰시면 되는데 1번만 조금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이 잡혔을 때는 이렇게 그어지면서 자,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서 특히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y축과 평행한 직선들은 기울기가 없죠.
자, 이러한 녀석은 좌표를 음미해서 x는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빨리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안 나온다면 요거를 의심해라.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오면 기울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나만 나오면 그 하나는 이 녀석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x는 뭐 이런 식으로 IQ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정색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x-3 플러스 4라고 놓고요. 얘와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뭐다? 반지름과 똑같다 라고 놓고 푸시면 역시 m 값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깨끗하게 나오고요. 근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예외, 이러한 녀석은 이 녀석에서 기울기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다.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의 방정식은 x는 어떤 거 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어떤 몇 컴마 몇만 알면은 x는 뭐 3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죠. 자, 좌표 표면 위에 2,-4에서 원의 근은 두 접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자, 2,-4가 원밖의 점이라는 사실은 2하고 -4를 넣어서 2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안 나오죠. 그래서 원밖의 한 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걸 쿡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작도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설계입니다. 이 주황색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를 모른 채 2,-4는 아니까 y는 mx-2-4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원의 중심인 0,0과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움직인 이 녀석과의 거리가 반지름 얼마랑 똑같다? 루트 2와 똑같다 라는 식을 꾸려 나가시면 됩니다. 예제곱 해가지고요. 절대값 씌우는 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이 녀석이 반지름과 똑같아 이렇게 놓고 열심히 기본기대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양변을 제곱을 하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방정식이 깨끗하게 빠질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근데 둘 중 하나를 쳐내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구하는 문제가 됐네요. 특히 두 접선의 y축과 만나는 점을 모두 다 구하는 문제였고 y절편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이 어떤 접선의 방식 두 개에서 y절편 x에다가 0 대입하셔가지고요. y절편 이렇게 깨끗하게 빼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15번은 나머지 정리가 나왔고요. 나머지 정리는 항상 p제수는 제수 곱하기 모 플러스 나머지가 원리고 특히 제수가 1차식인 경우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선은 첫 번째 단서입니다.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얘는 쭉 p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형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A 보이니까 흥분해서 묶지 않습니까? 항상 뭔가 묶을 게 있다면 묶어주는 게 좋죠. 근데 단서는 뭐가 나왔다? fx 플러스 1이라는 역시 어떠한 녀석을 x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x는 1차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0을 대입한 함수값이 6이다 이렇게 꾸릴 수가 있겠죠? x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요. f1은 6이라는 단서를 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a를 구하는 거고요. 단서는 f1은 6이니까 과감하게 어떤 나눗셈 형식은 항등식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1타입 p로 이 부분이 0으로 날려가면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날아가고요. 그래서 1을 대입했더니 f1은 6이고요. 우변은 f1은 2a만 남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상큼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 16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직육면체에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곱셈공식 변형 같은 곱셈공식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좀 맡아줘야 됩니다. 특히나 대각선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들은 깔끔하게 나와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식들은 꾸렸는데 최소값 구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는 챕터를 놓치면 안 되죠. 특히 어떤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정리는 2019년, 20년도에 해놨나 보네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지.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지, 산술 기하 평균인지, 이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최대 최소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코시 슈바르트도 있죠,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했던 기본기대로 우선 가로, 세로 높이를 이렇게 깔끔하게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랬을 경우 부피건, 건널비건, 대각선의 길이건 쉽사리 설계가 되니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식입니다. 부피가 얼마라고 나왔기 때문에 108이라고 나왔으니까 6AB가 108이겠죠. 인정이 되고요. 자, 그랬을 경우 AB는 18이다까지 6으로 약분해서 써줬고요.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니까 이거 각각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라 그랬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식이 꾸려지고 요 녀석의 최소값은 루트 안이 최소값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36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36은 또 고정된 상수이기 때문에 a제곱 b제곱이라는 이 변수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어떤 수가 일정하다면, 합이 일정하다면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혹은 곱이 일정하다면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산술기하평균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중 하나 곱인지 합인지가 일정하면 쓸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두 수의 곱, A 곱하기 B의 곱이 일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평균을 의심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은 산술기하평균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루트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의 최소값은 2루트 동글 세모기 때문에 특히나 동글 세모의 루트 씌운 게 ab 값이 나오면서 얘 값이 항상 우리가 18로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은 2 곱하기 18인 36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36이 최소값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인 이 주황색 녀석의 a제곱 b제곱의 최소값만 36이니까 최종적인 최소값은 여기서 36을 대입한 36 더하기 36의 루트를 씌운 6루트2가 루트 72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두 개의 단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일정하다면 나머지 한 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가 바로 산술기하평균이 되는 겁니다. 꼭 그 부분 복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산술기하평균의 풀네임은 2분의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는 루트 동글 세모 이상이다라는 거죠. 단 등호는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를 노리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한 국면입니다. 특히나 최대값을 가질 때 그 어떤 변수를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는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다고 놓고 이럴 때는 푸셔야죠. 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제 17, 18번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충분히 견딜 수가 있고요. 우리가 다 했던 문제들입니다. 자, 17번 한번 가볼게요. 17번은 뭔가 숫자들이 복잡한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문자화하는 문제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됐죠.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문제가 됐는데 뭐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은 뭐 다르게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너무 복잡하게 풀었죠. 문자를 하나 한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들여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간 선생님 방식대로 자유자재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182라는 숫자와 B란 어떤 13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감하게 182를 A라고 놓고요. 13이라는 숫자를 B로 놨습니다. 그랬더니 곱셈 됐고 이것 빼기 이거니까 합차 공식으로 일단락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 부분이 되죠. 얘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자, 이 부분을 다시 오른쪽을 보면 완전히 곱셈 형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녀석을 다시 해체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살포시 해봤더니 이런 식의 공식 역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13을 묶어내고 나머지 숫자 m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센스가 182라는 녀석도 13으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시는 게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근데 막 2로 이렇게 나눠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소인수분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구해봤더니 182라는 숫자가 18이 아니라 182라는 숫자가 13 곱하기 14이더라고요. 그래서 14를 역시 우리가 13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주요했죠.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은 다시 13 곱하기 14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B라는 녀석은 우리가 13을 묻기 위해서 이 13을 다시 X라는 문자로 놨습니다. 그래서 B는 X라고 놨고요. X는 13입니다. 그렇다면 A는 13 곱하기 14였기 때문에 X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놓은 거고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A 빼기 B는 A 빼기 B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이니까 지수 법칙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썼고요. B 제곱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섣불리 선생님 전개하지 않죠. 공통인수는 계속 묶어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좀 묶어내면, 자, 이 부분 좌변부터 한번 볼게요. 좌변을 보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해서 이 부분은 x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공통인수가 x제곱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x제곱을 좀 묶어낸 겁니다. 이 x제곱 묶어낸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떨거지 얘 1 해가지고 이렇게 1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x의 4제곱이 되면서 13의 4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여집합인 이 부분 전체가 m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번호죠.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견뎌보도록 하죠. 자, 18번 문제 풀고요. 영상은 여기서 좀 끊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크로 가죠. 자, 우선은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기인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 우선은 PQ를 구했을 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대입하고 있죠. 그 PQ가 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자, 우선 1단계 미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복소수가 같다라는 단서입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이 좌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16i랑 같다. 그럼 두 가지 식이 빠져나오겠죠. 자, 실수 부분은 제로고요. 허수 부분 4PQ는 마이너스 16하고 같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이 우리가 2차 식이니까 2차, 1차 연방은 어떻게 풀라고 주문을 했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 1번식 P제곱 마이너스 4Q제곱은 0은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두 식이 삐져나오고요. 자, 이 식은 괜시리 4를 약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2개, 이렇게 PQ 곱한 거 하나, 이런 식이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서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단서는 제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두 군의 곱이 B다를 쓴 겁니다. 자, 이 부분 어렵지 않게. 이제 문자 줄이기 게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어디가 조금 핵심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 편하라고 나온 단서고요. P가 양수니까 어떻게 네가 IQ를 굴려서 P가 2Q인지 그 다음 P가 마이너스 2Q인지 쳐내란 얘기거든요.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우리가 PQ 곱한 게 마이너스 4라는 음수예요. 근데 P가 이렇게 양수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Q가 어렵지 않게 음수라는 녀석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Q가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Q가 음수고 P가 양수라는 녀석을 만족하는 이 두 1차식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녀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Q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Q가 음수, P는 양수가 되니까요. 자, 일식 같은 경우는 Q가 음수면 P도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가 않겠죠. 단일한 조건.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Q를 따줍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이제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밑에다가 여기를 보시면 세 번째를 보시면요. 자, P는 마이너스 2Q 그대로 이제 선택이 됐고요. PQ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여기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래서 P 대신에 마이너스 2Q를 넣어서 Q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고요. P 값은 그에 따른 P 값은 2 루트 2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A 값하고 B 값 구할 수가 있는데 A, B를 구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을 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제곱은 p 플러스 q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 b제곱은 pq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준 겁니다. 흥분하지 않고 a, b를 안 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pq를 깔끔하게 구했기 때문에 p 더하기 q 구할 수가 있고요. pq도 구할 수가 있고 제곱해서 더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번까지 풀어봤는데요. 18번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q가 양수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두 단서 중에 하나를 쳐내는 거, 이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번까지 틀릴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내 보도록 합시다. 11월에.